혹시 논문이나 보고서 쓰실 때 그 내용보다 그걸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하나 만드느라 밤새워 본 경험 없으세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솔직히 저는 많거든요. 특히 그 네모 상자들 줄 맞추고 화살표 두께 통일하는 거, 정말 끝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완벽한데 이걸 뭐 파워포인트로 구현하는 순간 딱 좌절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재밌는 점이죠. 맞아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세계적인 과학자나 연구원들도 똑같은 고충을 겪는다고 해요. 네. 획기적인 발견을 하고도 그걸 설명할 전문가 수준의 사파를 만드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연구 전체의 발목을 잡는 뭐랄까 병목 현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바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 AI 연구팀과 베이징 대학이 함께 내놓은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 페이퍼 바나나에 대한 연구 논문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페이퍼 바나나. 네, 이름부터 재미있죠. 그 졸업 학사모를 쓴 바나나가 팔레트를 들고 있는 로고가 있는데 이걸 보면 어떤 프로젝트인지 감이 딱 오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 자료의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잡하고 추상적인 과학적 개념을 정확하면서도 또 보기 좋게 시각화할 것인가. 기존의 다이어그램 도구들은 표현력에 한계가 뚜렷했고요. 반대로 최신 이미지 생성 AI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 화려하긴 한데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그 수준의 엄격함이나 정확성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아, 그림은 예쁜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바로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설계된 AI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미지를 만드는 걸 넘어서 출판 가능한 수준의 사파를 설계하는 전 과정을 자동화하겠다는 거죠. 이 AI 아티스트 팀이 어떻게 연구자들의 골치 아픈 작업을 대신해 주는지 그 작동 방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이거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죠. 페이퍼 바나나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게 혼자 일하는 AI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팀으로 움직이죠. 네, 마치 전문 디자인 스튜디오처럼 각자 역할이 다른 5명의 AI 에이전트가 한 팀으로 움직여요. 말하자면 AI계의 어벤져스 팀이랄까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래서 연구자가 할 일은 간단해요. 논문에서 그림으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의 텍스트랑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캡션, 딱 이것만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단계는 선형 계획 단계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3명의 에이전트가 먼저 기초 작업을 합니다. 3명이요? 네. 리트레버라는 자료 수집가가 먼저 나서서 입력된 내용과 비슷한 스타일의 우수사파 예시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쫙 찾아오고요. 아, 레퍼런스를 찾는 거군요? 네. 그러면 플래너라는 설계자가 그 예시들이랑 텍스트를 바탕으로 다이어그램의 전체적인 청사진, 그러니까 구조와 요소 배치를 설계해요. 아하, 그러니까 한 명은 자료를 찾고 다른 한 명은 그걸 바탕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거군요. 네. 그럼 마지막 3번째 에이전트는 뭘 하나요? 마지막 주자가 바로 스타일리스트 에이전트,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 네, 플래너가 만든 뼈대에 최신 학술 트렌드에 맞는 색상, 글꼴, 레이아웃 같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입혀서 최종 시안을 완성하죠. 와. 이게 특정 스타일을 그냥 코드로 딱 박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수많은 최신 학술 논문들을 학습해서 성공적인 학술 다이어그램의 암묵적인 규칙 같은 걸 스스로 터득한 거죠. 암묵적인 규칙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 논문의 다이어그램이랑 생물학 논문의 다이어그램은 선호하는 색상 팔레트나 아이콘 스타일이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이건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시각적 문화 같은 거예요. 와, 이 스타일리스트 에이전트는 바로 그 전문가 집단의 문화까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죠. 그냥 예쁘게 만드는 걸 넘어선 거예요.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특정 분야의 스타일까지 파악한다니. 자, 그럼 이렇게 3명의 에이전트가 완벽한 디자인 시안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릴 차례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반복적 개선 루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나머지 2명의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페이퍼 바나나의 진가가 드러나요. 오, 먼저 비주얼라이저라는 화가 에이전트가 스타일리스트가 만든 최종 시안을 바탕으로 실제 이미지를 생성해요. 드디어 그림이 나오는군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네, 여기서 끝이면 다른 AI랑 뭐 다를 게 없죠.
바로 크리틱 에이전트, 그러니까 아주 깐깐한 미술 비평가가 등판합니다. 비평가요? 네, 이 크리틱은 생성된 이미지를 원본 텍스트와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 논리적 오류, 시각적으로 어색한 점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피드백을 줍니다. 잠깐만요. 그 피드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예요? 그냥 색깔이 좀 별로네요 같은 추상적인 평가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3번 상자에서 4번 상자로 가는 화살표가 빠졌습니다 같은 아주 구체적인 지적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크리틱은 원본 텍스트에 따르면 A와 B는 양방향 화살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림에는 단방향으로만 되어 있음과 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수정 가능한 지침을 생성해요. 와, 그러면 비주얼라이저가 그 피드백을 받아서 그림을 다시 그리죠. 아하. 그럼 그리고 지적받고 고쳐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과정을 총 3번 반복하면서 완성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 마치 실제 디자이너가 초안을 그리면 아트 디렉터가 꼼꼼하게 검토해서 수정을 지시하는 그런 전문적인 협업 과정을 그대로 흉내낸 거죠. 그런데 왜 하필 3번이죠? 반복할수록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닐 텐데 어느 시점부터는 오히려 그림이 더 이상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연구팀이 실험을 해보니까 3번 정도 반복했을 때 성능 향상과 소요 시간 사이의 효율이 가장 좋았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이상 반복하면 개선 효과는 미미한데 시간만 오래 걸리는 일종의 수억 체감 현상이 나타난 거죠. AI 모델의 세계에서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5명의 AI 어벤져스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 인간 디자이너랑 비교하면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팀이 아주 재미있는 성능 평가, 일종의 AI 그림 그리기 경진대회를 준비합니다. 오, 경진대회? 네, 그냥 우리 AI가 그림 잘 그려요 라고 말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연구팀은 페이퍼 바나나 벤치라는 자체 평가 기준을 만들었어요. 페이퍼 바나나 벤치? 네, 신경정보 처리 시스템 학회, 뉴레입스라는 최고 권위의 학회에 실제로 실렸던 논문 292개의 다이어그램을 시험 문제로 쓴 거죠. 아, 실제 논문을요? 네, AI가 그린 그림과 사람이 그린 원본을 나란히 놓고 직접 비교 평가한 겁니다. 평가 기준도 궁금한데요. 그냥 예쁘다, 안 예쁘다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아주 체계적인 4가지 기준을 사용했어요. 첫째, 충실성. 원본 텍스트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시각화했는가. 네, 중요하죠. 둘째, 간결성. 불필요한 장식 없이 핵심만 잘 전달하는가. 셋째, 가독성. 레이아웃이나 텍스트가 명확해서 이해하기 쉬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학성입니다. 미학성이요? 과학 논문 다이어그램 평가에 미학성이라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잘 만든 다이어그램은 보기에도 좋다는 걸 연구팀도 인정한 셈이에요. 학술적인 스타일에 부합하면서 시각적으로 설현되었는지까지 평가에 넣은 거죠. 흥미롭네요. 그래서 결과는요? 결과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기존 방식, 그러니까 단순히 프롬프트만 넣어서 그림을 생성하는 방식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히 뛰어났어요. 오, 특히 간결성 점수는 37.2%, 미학성 점수는 6.6%나 높았고 종합 점수도 17%나 향상됐어요. 와, 점수 차이가 엄청나네요. 근데 혹시 인간이 그린 원본보다도 뛰어난 점이 있었나요? 네, 놀랍게도 간결성과 미학성 면에서는 인간이 그린 원본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말요? 아무래도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학습한 AI가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 한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충실성, 즉 정확성 면에서는 어땠나요? 역시 핵심을 짚으시네요. 충실성만큼은 여전히 인간이 그린 원본에 비해 약간 뒤처지는 걸로 나타났어요. 아, AI가 텍스트의 미세한 논리적 흐름이나 복잡한 연결 관계를 아직 100%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들이 있었는지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논문에 실린 실패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화살표의 시작점과 끝점을 엉뚱한 곳에 연결한다거나 텍스트에서 분명히 A와 B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도 불필요한 연결선을 그려넣는 식의 오류가 있었어요. 아, 그런 실수는 연구 내용 전체를 왜곡할 수 있으니까 아주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직은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반드시 최종 확인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져요. 페이퍼 바나나는 이런 방법론 다이어그램만 그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맞아요. 이 프레임워크의 확장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첫 번째로 막대 그래프나 선 그래프 같은 통계 도표도 그릴 수 있어요. 통계 도표물하면 정확한 수치가 생명인데 이미지 생성 AI가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페이퍼 바나나는 통계 도표를 그릴 때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요. 어떻게 바꾸죠? 이미지를 직접 생성하는 대신 그래프를 그리는 파이썬 코드를 생성해서 아주 정확한 차트를 만들어냅니다. 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코드를 짜주다니 정말 똑똑하네요. 또 다른 기능은 없나요? 두 번째 확장 기능이 어떻게 보면 진짜 게임 체인저일 수 있는데요. 이미 사람이 그린 다이어그램을 더 세련되게 리터치해주는 기능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예전에 대충 만들었던 다이어그램을 주고 이거 네이처 논문 스타일로 바꿔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런 작업이 가능해요. 와,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제 대학원 시절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논문에 실린 예시를 보면 기존의 칙칙한 회색톤 다이어그램을 입력했더니 페이퍼 바나나가 그걸 부드러운 파란색과 주황색을 사용한 현대적인 스타일로 완전히 바꿔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이죠. 대단하네요. 아까 통계도표 생성에서 코드 기반 접근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AI 이미지 생성 분야의 아주 중요한 딜레마를 보여주거든요. 딜레마요? 네. 연구팀은 이미지 생성 방식과 코드 생성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실험했는데 장단점이 명확했어요. 이미지 생성 모델은 시각적으로는 훨씬 매력적이고 유연한 결과물을 만들어요. 네. 하지만 복잡한 데이터가 들어가면 숫자를 틀리게 표현하는 소위 시각적 환각 오류를 일으킬 위험이 커요. 시각적 환각. 네, 예를 들어 막대 그래프의 높이를 제멋대로 그리거나 있지도 않은 데이터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식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연구 결과를 완전히 조작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코드 생성 방식은 정확도는 100% 보정되지만 디자인이 다소 획일적이고 미학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결국 정확성과 신미성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은 미래에는 단순한 도표는 이미지 생성으로 복잡하고 정확성이 중요한 도표는 코드로 그리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최적의 해결책이 될 거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아주 일리가 있네요. 결국 페이퍼 바나나는 AI가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영역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연구자들이 다이어그램과 씨름하는 시간을 줄여서 더 본질적인 연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요. 네, 그게 궁극적인 목표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강력한 도구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모두가 페이퍼 바나나 같은 도구를 쓰게 되면 학술계의 다이어그램 스타일이 전부 비슷해지면서 시각적 다양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언제나 기술의 장점과 단점은 함께 봐야 하죠. 맞아요. 그리고 연구팀도 논문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AI가 그린 그림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되고 특히 기술적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검토는 반드시 인간 전문가의 몫으로 남아야 한다고요. 그럼요. 결국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에이전트 협업이라는 접근 방식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점이에요. 자료 수집가, 설계자, 디자이너, 화가, 비평가처럼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AI들이 팀을 이뤄서 하나의 복잡한 과업을 해결하는 거죠. 네. 이게 그냥 하나의 거대한 만능 AI 모델에 모든 걸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각자의 역할이 명확한 전문가 팀이 협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건 사실 인간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그거죠. 자,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의 업무 분야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창의적이라기보다는 반복적인 작업 때문에 발생하는 병목 현상. 그건 무엇인가요? 어쩌면 미래에는 페이퍼 바나나처럼 바로 그 작업을 해결해줄 여러 AI 에이전트로 구성된 맞춤형 팀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AI 법무팀, 건축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찾아내는 AI 설계 검토팀, 혹은 신약 후보 물질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연구팀처럼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겠는데요? 그런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